여기는 이제 어느 근처인가요? 여기는 신대방 부근이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오픈을 한 지점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반지층을 보게 됐고 네. 여기는 어떤 또 이점이? 원래 제가 신대방 부근에서 다른 에어비앤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잘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제 권리금 받고 최근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는 거는 잘 알겠는데 그래서 수요가 많다는 것은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반지층이지만 사실 뭐 이따 보시겠지만 1층과 눈높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반지하 느낌은 또 아니라서 살기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외국인분들이 오시기에도 접근성도 괜찮아가지고 여기 이용하면 뭐 수익은 내가 생각했던 정도 낫겠다라는 생각에 여기를 찾았고요. 그리고 월세가 너무 쌉니다. 그래가지고 안 남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 많고 중에 반지층을 도전하게 되셨나요? 일단 물건이 요즘 많이 없었던 점이 제일 크고요. 물건이 없었는데 운 좋게 임장 다니다가 이 물건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계약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잘 되는 거를 제가 이미 1년 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몇 층만 내려오는 반지층은 사실 1층, 2층과의 어떤 물건들과 크게 다를 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월세가 반 가격이니까 내가 좀 저렴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받으면 그 수익적인 거를 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반지하면 약간 보통 말하는 게 습하다? 맞아요. 라는 게 그런 이슈는 좀 없었나요? 습한 이슈보다는 제가 한 2가지 정도 놓친 게 있는데 반지층을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벌레가 여름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한두 번 있었고 그리고 하수구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사람 전문가를 불러서 열심히 그걸 했는데도 하수구 냄새가 가끔씩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 때문인지도 몰라도 벌레가 날파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응대를 좀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보증금 얼마에 네. 어느 정도 가나? 여기 보증금 500에 월세가 45만 원이에요. 엄청 쌉니다. 제가 최근에 팔았던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 물건이 90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 가격입니다. 주택가에서는 원래 그런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가 좀 힘들지 않나요? 여기는 에어비앤비 이제 미스터 맨션이라고 에어비앤비보다는 좀 완화된 버전으로 한 건데 미스터 맨션이라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다 올리려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례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연에 180일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개월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대신 좋은 점이 세대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에다 동의가 필요 없고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분 저기 위층 2층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해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계약서에 잘 쓰고 여기는 이제 미스터 맨션 특례 물건으로 하게 된 물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딱 반절만 가는 맞아요. 그런데도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제 전략은 6개월 하고 명의 바꾸면 또 6개월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PD님 하시고 저한테 넘어오시면 180일, 180일을 1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크루들이 있으니까 저 180일, 여기 180일, 이 사람 180일 계속 돌리려고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익이 나면은 월 수익은 어느 정도가 나요?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월 순수익의 150 정도에서 최대 20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온 지점이에요. 그래서 한 150만 원 내외이지 않을까.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바로 뽑았어요. 그죠. 일단 들어가는 돈이 없고요. 이거 세팅 다 하는데 200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명이 이미 침대에서 잘 수 있는 아예 저 가성비를 따진다면 여기로 네. 많이 오게 돼요. 그리고 저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교환학생 친구들이나 그 해외에서 오시는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막 5인 이상, 6인 이상 이런 분들이 한 번에 놀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 타겟으로 이건 한 겁니다. 싸지만 가성비 있으면서도 좀 여러 명을 타겟할 수 있는 곳을 타겟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여기 근처에서 해보니까 인원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이 남고 그리고 인원수가 많게끔 예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컨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의외로 또 소수보다 여러 명이 오는 게 돈은 더 되지 않아요? 훨씬 되죠. 그래서 한 명당 추가 우리가 받잖아요. 추가 요금 받으면서 4인 이상부터 추가 요금을 받아서 오히려 더 수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옷장이라든가 TV라든가 그런 것들 보통 주로 어디서? 제가 지금 거의 7년 넘게 이 공간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정리를 다 엑셀로 해놨어요. 쿠팡에서도 가장 싸고 가성비 괜찮은 거. 그래서 다 URL로 해놓고 그걸 이제 제 수강생분들한테 리스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사셔도 단기 임대든 에어비앤비든 세팅이 되게끔. 그래서 가성비 있고 싼 물건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너무 싸 보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또 깨끗하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그런 위주의 물건을 좀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약간의 사실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어비앤비 이 미스터 맨션에서는 중요하고요. 제가 또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저는 단기임대에서는 인테리어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때 다른 곳 오셔서 아셨겠지만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원룸 오피스텔이었는데 여기 에어비앤비 이 미스터 맨션 물건은 외국인들이 관광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진도 신경 써서 찍고 이런 액자들이나 이런 라탄 조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임대와 에어비앤비 이제 수요층이 아예 다르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이쪽에서는 이 인테리어를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가격적으로나 그리고 예약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물건이 고장난 거. 아, 그럴 수 있죠. 이제 배상 문제가 사실 그럴 수 되게 있죠. 애매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배상 문제는 에어비앤비 안에는 에어비앤비 커버라는 또 제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배상되는 거는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만약 매트리스 프레임이 부러져서 올리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있는 시세를 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그것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커버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걸로 커버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최대한 고객과의 어떻게 협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거는 첫 번째로는 고객이랑 먼저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을 한다. 그럼 그대로 뭐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증거 자료 그대로 이제 에어비앤비에다 넘기는 거죠. 거기다가 보상을 받는 거. 외국인들 어떡하지? 네. 물론 아무리 번역이 되지만 그걸로 예. 할 수 있을까라는 예. 고민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에어비앤비가 참 플랫폼이 이제 엄청나게 글로벌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탈리아, 프랑스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잖아요. 하면 한국어로 바로 번역해서 저한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막 이상한 말로 번역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적고 한국인들이 봤을 때도 이해되게끔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문제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후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외국인분들한테 어떤 평을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가장 많이 받는 평은 호스트 응대가 참 빠르다. 왜냐면 저는 그걸 잘하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굉장히 빨리 해주고요. CS를 제일 잘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가격이 시세보다 좀 쌉니다. 네, 가격이 1박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머무시기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서울에서 6명이 한 집에 들어가서 살기가 호텔은 불가하고 모텔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대안책이 에어비앤비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6인까지 지금 한 번에 가족들이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6인 이상 하실 때는 이 부분에서는 저희 집을 많이 찾는 거예요. 저도 니치하게 갔는데 그 니치한 부분이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5인, 6인 이상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죠. 네, 근데 그게 크게 상관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한 3가지 정도가 잘 되는데, 공항철도 버스가 다니는 곳이 정말 잘 되고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 부근, 그리고 뭐 제일 잘 되는 데가 홍대.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외국인이 많은 곳을 떠올리면 거기는 에어비앤비가 보통 잘 됩니다. 홍대, 합정, 동대문, 이태원 뭐 이런 데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신대방인데 왜 잘 되냐? 2호선으로 가기가 쉬워가지고요. 홍대로 가기 편하고 강남으로 가기 편해서 잘 되는 곳입니다. 그 대신 강남이나 홍대보다 싸니까 또 그런 수요를 저는 타겟으로 노리는 거예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엄청 많아서 저도 사실 여기 할 때 되겠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뭐 압구정에서도 해봤지만, 근데 여기 살면서 강남을 가기 위해서 여기 사는 경우도 있고요. 합정을 가기 위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좀 가성비 있게 여러 명에서 살 수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단기보다 훨씬 나은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수익이 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순수익이 제가 운영했던 물건은 최소 150만 원. 네, 150만 원 남고 보통 200, 250 정도 남는 물건을 저희가 보통 하죠. 그리고 뭐 A급 정도 물건이면 뭐 300 이상 남는 물건도 여러 있고요, 제 지인들은. 그래서 최소 150 남고 이 투자금이 사실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소모품 세팅하는데 250만 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사실 없죠. 근데 물건 찾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이 뭔가 실증 특례나 구청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렵다. 근데 그걸 뚫고 나면 순수익은 단기 임대보다 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추천한다면 어떤 부분을 더 추천하나요? 저는 처음에 임장을 그래도 에어비앤비 하나 물건 찾으려면 50개 물건을 보셔야 되니까 일단 보시고,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나시면 그때 양도양수를 고려해 보셔라.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장을 다녀봐야 이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내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본인 스스로가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양도양수를 딱 받아버리면 이미 잘 되고 있는 데를 거짓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혼자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한 달 정도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 네. 뭐